네, 반갑습니다. 널널한 교수의 기초 파이썬 강의 19장 넘파이 라이브러리의 기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8장에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과학계산 혹은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서드파티 외부 라이브러리가 바로 넘파이인데요. 넘파이는 파이썬을 이용할 때 과학 계산용으로 그죠? 사용하는 기본적인 패키지예요. 넘파이 혹은 넘피라고 읽기도 합니다. 다차원 배열이라든지 행렬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배열이라든지 행렬 객체를 처리하는 고급 함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문을 안 쓰고도 행렬 n 곱하기 m 행렬의 곱셈, 덧셈, 뺄셈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C와 C++ 포트란 어느 코드로 변환할 수 있는 도구도 있고요. 유용한 선형대수 풀이, 불이에 변한 난수 계산기 등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도 빨라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운영체제 있다고 하면요. 거기에 아나콘다라고 하는 것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넘파이가 설치가 되고요.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PIP를 이용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요. 굉장히 쉽게 깔 수 있어요. 자, 최근 각광받는 머신러닝을 보면요. 굉장히 큰 수치 데이터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러한 수치 데이터 처리에 굉장히 적합한 패키지예요. 그리고 행렬 계산의 사실상 표준 패키지입니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요. 행렬 계산한다 그러면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넘파이 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빠른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 매우 적합하고요. 고급 선형 대수학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행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의 넘파이 패키지에는요. ND 어레이, N차원 어레이라는 다차원 배열 클래스가 있습니다. 얘는요. 특징이 동일한 형의 자료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리스트에 문자, 숫자 이런 것들을 섞어 가지고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실행의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동일한 형의 자료값이 있어야 그죠? 동일한 크기만큼 메모리를 건너뛰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는 동일한 형의 자료값을 저장하고요. 동일한 차원의 배열에 대해서 덧셈, 뺄셈도 가능하고요. 리스트에 비해서는요.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또한 인덱싱, 크기 구하기, 연산, 쉐입, 아이템의 크기, 차원, 아이템의 바이트 등 이런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속성에 대해 조금 상세히 살펴보면 shape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배열의 차원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hape이 3,4다. 그럼 얘는 삼행사열의 2차원 배열을 의미합니다. NDIM 이거는 뭐냐면요. 배열의 축, 차원의 개수를 포함하고 있고요. 요렇게 나타나죠. 요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2차원 배열이라는 뜻이죠. 그죠? D타입은 데이터 타입의 약자인데요. 배열 원소 객체의 자료형을 기술합니다. 다음으로 아이템 사이즈인데요. 얘는 배열 원소 객체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표시해요. 플로트 64라는 자료형이 있다. 그럼 얘는 8바이트잖아요. 그러면 아이템 사이즈는 8이 되는 거죠. 사이즈 얘는 뭐냐? 배열 원소의 개수예요. 그래서 shape 괄호 3,4다. 그럼 얘는요. 3행사열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두 12개의 원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12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파이썬 프롬프트 그죠? 환경에서 한번 이렇게 봅니다. import numpy as np. numpy를 매번 불러 쓰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좀 줄여서 np라고 씁니다. 흔히 네임스페이스라고도 하는데요. 자, 똑같이 한번 타이핑 해볼게요. a는 np.array 가로 열고 극세 1, 2, 3 해서 동일한 자료형 그죠? 세 개의 원소를 이렇게 n-dimensional array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a를 출력해 보면요. n-dimensional array에 원소 1, 2, 3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만일에 이제 b 이걸 np array 해가지고 4, 5, 6을 쓰고요. b라고 쓰면 역시 n-dimensional array 원소의 값은 4, 5, 6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제 a 더하기 b를 합니다. 얘는 차원도 같고
원소의 개수도 같죠. 그러니까 얘는요 5와 7과 9가 나오겠죠. 그죠? 이 C의 쉐입은요 3, 원소가 3개 있죠. 그죠? 그리고 1차원 배열이죠. 그죠? 그 다음에 C의 사이즈, 개수는요 원소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네. 그 다음에 아이템의 크기는요 얘는요 8바이트 크기의 자료값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C.item 사이즈는 8바이트. 그리고 D는 np.array 해가 2, 4, 5, 6, 8 총 5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D의 사이즈는요 5가 되고, 그죠? D 아이템 사이즈는요 얘는 똑같이 자료값의 크기는 8바이트니까 8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직접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n 디멘전을,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배열의 차원을 표시하는 것으로 3, 심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요 1차원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3개의 원소가 있는 거죠. 이게 차원입니다. 이게 하나밖에 없죠. 만일에 2개가 있어요. 그러면 2차원이죠. 그리고 각각의 원소는 4행, 3열, 그죠? 그러면 총 12개가 있죠. 그죠? 이렇게 n 디멘전을 표시할 때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또 다른 예제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직접 한번 타이핑 해보실래요? A는 np.array 해서 대괄호 1, 2 이렇게 적고요. 또 대괄호 3, 4라고 적습니다. 그럼 얘는 딱 보니까 2행 2열, 그죠? 이와 같은 배열이죠. 그래서 A를 출력해 보면 1, 2, 3, 4 이렇게 되죠. 주의하실 것은 대괄호를 치고 그 다음에 심표로 분리한 다음에 또 대괄호를 쳐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의 값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 20, 30, 40 이렇게 해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B라고 하는 n-dimensional array를 만들고요. B의 n-dim을 출력해 봅니다. 얘는 몇 차원 배열입니까? 얘는 2차원 배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2가 나오고요. C는 A 더하기입니다. 얘는 2 곱하기 2행 2열, 얘도 2행 2열이니까 덧셈 가능하죠. 그래서 11, 22, 33, 44가 되죠. 마찬가지로 뺄셈도 되겠죠. 그렇죠? 9, 18, 27, 36도 되고요. 곱셈도 가능합니다. 근데 곱셈은요 행렬 곱이 아니고 행렬의 각 원소 간의 곱이 됩니다. 그래서 1행 1열에 있는 값 1과 여기에 있는 1행 1열의 10을 곱합니다. 그럼 1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2와 20을 곱하면요 40이 되겠죠. 그죠? 예,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행 2열, 그죠? 1, 2, 3, 4라고 하는 A 행렬이 있고요. 이때 1, 2 이게 첫 번째 행의 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B가 있네요. 그죠? 10, 20, 30, 40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와 B의 합은 C가 되는데 11, 22, 33, 44가 되겠죠. 각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더해주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얘랑 더해주겠죠. 그죠? 자, 이렇게 덧셈을 해주고요. 뺄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곱셈도 역시 각 원소 간에 1행 1열에 있는 1과 1행 1열에 있는 10을 곱해주는 거죠. 1행 2열에 있는 2와 1행 2열에 있는 20을 곱해주는 거죠. 그죠? 네, 요와 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옵니다. 10, 40, 90, 160. 요거 여러분 직접 타이핑해 보시고요. 연산은 행렬 원소 간의 곱셈 값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행렬 곱은 어떻게 할까요? 행렬 곱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에 있는 이 행의 성분과 요 열의 성분을 각각 원소끼리 곱해서 더해주는 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요거는 보통 중학교, 그죠? 교육 과정에서 행렬 곱셈에 대해서 살짝 다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와 같이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행렬의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렬의 첫 번째 열을 각 원소별로 곱해가 더한 다음에 그것을 1행 1열 값으로 쓰는 거죠. 네, 요렇게 하고요. 그게 결국 1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60이니까 70이 되겠네요. 그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그죠? 1행 2열, 그죠? 곱해가지고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렬의 두 번째 행과, 그죠? 두 번째 행렬의 첫 번째 열을 곱해가지고, 그죠? 요걸 얻겠죠?
그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렬의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행렬의 두 번째 열, 그죠? 얘를 각 성분별로 곱해가지고 얘가 되겠죠, 그죠? 그것을 더해주면 얘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하는 게 행렬 곱셈입니다, 그죠? 요거는 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 행렬 곱을 지원해주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매트멀이라는 거예요. 매트멀.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at 사인입니다. 그래서 np.매트멀 ab 해놓고 그걸 f에 넣어놓은 다음에 70, 100, 150, 220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a at sin b 해가지고죠. 매트릭스 곱셈을 해주는 거죠.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죠? 마찬가지로 A의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그죠? B의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과 A의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두 번째 열과 B의 두 번째 열, 첫 번째 행의 값을, 그죠? 곱해가지고, 그죠? 그거를 더해줬죠. 그러면 70이 되죠, 그죠? 네. 이와 같이 70, 100, 150, 122 각각 요 원소값과 같다는 것도 직접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타이핑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곱셈 연산은요 이와 같이 각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행렬의 첫 번째 열 성분,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성분 요거를 곱해가지고요 표시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요 성분의 원소를 곱해서 더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스테리스크 연산과 at 사인 연산은 그 결과가 매우 다르다는 것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산이 완전히 다른 연산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얘랑 곱해서 결과를 얻고 얘는 첫 번째 행렬의 첫 번째 한 행과 첫 번째 열을 각 성분별로 곱해가지고 더해주는 거죠, 그죠? 자, 이상과 같이 넘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습은 여러분들 코드를 보시고 해보시고 다음 장에서는요 넘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